자, 어저께 대선 주자들의 첫 토론회를 보니까 후보들이 서로 간의 주적 관계를 또 확실히 좀 명확하게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정리해봤죠? 네, 어제 2시간이 넘는 토론, 이렇게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가장 공방을 많이 주고받았을까요? 우선 1등과 2등의 싸움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붉은 화살표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더 많이 공격했다 이런 표현이 필요 없을 정도로 두 주자들끼리 엄청난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격 포인트, 이 두 후보입니다. 보수 적자 경쟁에서 이미 신경전을 많이 벌이고 있는 주자죠. 특히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강하게 공격하자 홍준표 후보가 우리 주적은 문재인 후보인데 왜 이렇게 나를 공격하느냐 이런 반응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도권 토론에서 가장 많이 공격을 받은 사람 이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모든 주자들,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홍준표 후보, 문재인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두 다 공격이 집중됐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1등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 외에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뒤흔들면서 보수층의 지지율을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석호 기자, 첫 TV 토론이라서 관심도 많고 반응도 많이 나와요. 정치권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자기 후보가 다 잘했다고 자화자찬 일색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당별로 좀 따져보자면 그 후보들의 특색도 좀 드러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민주당은 문 후보가 믿음직스러웠다, 가장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러면서 준비된 대통령 이러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애썼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비난 안 하고 실수가 없었다 이러면서 아주 부드러운 이미지를 잘 강조한 안철수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국당은 안보 이퀄 홍준표다 이러면서 보수층 결집에 보다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그 유승민 후보 사실은 굉장히 지식이 많고 이런 것으로 유명한데 지식과 능력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화 어떤 것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어정쩡한 사이에 나는 반드시 사면은 안 된다 이런 것을 딱 구침으로 해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하면서 진보층 결집에 보다 나은 효과를 봤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평가를 한 게 아니라 각 당이 자기들 대선 주자들에서 자화자찬을 한 거니까요. 그걸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러면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잘했다고 평가가 좀 나옵니까? 홍데스크도 어제 보셨을 텐데 누가 가장 잘했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사실 참 자기가 토론해놓고 내가 잘했다고 말하기가 참 민망한데요. 정치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자기들이 가장 잘했다고 우선 자평을 내놨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빼고 다른 후보들 누가 제일 잘했냐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바로 이 후보였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였고요. 두 번째, 2표를 얻은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5명의 주자들이 각자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죠. 지목한 결과죠? 네, 아쉽게도 누가 누구에게 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지지율상으로는 사실상 가장 약체를 보이고 있는 두 후보가 1위를 한 건데요. 이렇게 약간의 신경전 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두 후보의 이제 논리적인 측면이나 정책적인 측면이 상당히 화제가 됐고 논리적으로 탄탄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대선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 무엇보다도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대결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끝장 토론을 제안했던 안철수 후보와 안 후보의 제안을 거절했던 문재인 후보의 토론은 어땠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국정농단 세력, 적폐 세력이 어디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쪽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주도권 사실 아니에요? 토론입니다. 제가 국민들 지금까지 끌어들이지 마시고. 그러면 문 후보님이 손을 잡으면 전부 다 죄가 사해지고 저는 지지를 받으면 그러면 저는 적폐 세력이 되는 겁니까? 저는 국민들을 적폐 세력이라고 한 우리 안 후보님 말씀이야말로 국민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다시 봐도 안철수 후보가 약간 흥분한 것도 같고 얼굴이 약간 불그스럽게 상기된 것도 같은데요. 심정숙 차장, 네. 두 후보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전, 적폐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등장을 했는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어제 토론을 보면서 적폐가 과연 누굴까? 홍 차장은 적폐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는 적폐 안 후보를 지지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분명히 적폐라는 표현을 썼던 거는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어제 맥락을 보면은 한국당은 적폐고 바른정당은 적폐랑 비슷한데 적폐인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적폐를 반드시 집권하면 청산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문재인 후보도 좀 분명히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도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반박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 진영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 옛날에 친박 인사였던 김광두 원장 이런 사람은 그럼 적폐가 아니냐. 당신하고 손잡았으니까 적폐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쉽고 좋은 비유를 했어야 됐는데 어제 안 후보는 약간 경직된 모습을 보였던 것은 틀림없는 것 근데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는 분명히 선을 그었죠. 박근혜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을 뿐이지 그렇게 국정농단을 하는데 기여했던 사람들은 아니다. 자기 캠프에 와 있던 사람들이. 네. 그렇게 좀 선을 그으면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자기를 또 적폐라고 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흥분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하여튼 뭔가 적폐와 아닌 사람들을 분류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일단 다 적폐가 아닌 거는 네, 그렇죠. 우리는 네. 박근혜 정부의 그렇게 국정농단과는 상관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네. 문재인 후보 굉장히 저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안희정의 표가 지금 자신에게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고 중도수 보수표가 안철수에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 세력의 표 그것을 적폐라고 프레임을 가져가면서 적폐 아닌 사람들은 나한테 와라. 이제 다시 결집해라. 이렇게 해서 재결집을 시도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어떤 선거의 어떤 프레임 전략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돌발 질문 한번 네. 해볼게요. 이현수 기자가 보수 지지층인데 이현수 기자한테 제가 제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네, 가정을 해서. 예, 가정을 해서 보수 지지층인데 제가 이현수 기자한테 당신 적폐입니다. 그러면 이현수 기자 바꿔가지고 진보로 갈까요? 오히려 상당히 반감이 들 것 같은데요. 아. 만약에 가정이지만 그러니까 적폐라는 논란이 사실상 뭐 지난번에 저희가 적폐 프레임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상대를 적폐로 만들고 내가 이제 적폐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할 수 있지만 홍준표 후보는 또 오히려 문재인 후보 측을 적폐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산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여기다 될 수도 있고 저기다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약간 논쟁 기싸움적인 싸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논쟁 기싸움의 성적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5월 9일 대선에서 또 밝혀질 텐데요. 자, 날선 신경전을 벌인 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뿐이 아니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독한 발언들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보기에는 예. 꼭 그 옛날에 그 이정희 의원을 보는 기분입니다. 이정희 의원 지금 주적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왜 제가 주적입니까? 친북 좌파이기 때문에 30몇 명 가지고 이게 국정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150석 넘는 의석을 가지고 과연 국정 운영을 잘 했습니까? 저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동안에 부정 축제한 재산들 다 환수하고 대통령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런 꿈은 안 꾸셔도 됩니다. 네, 날선 발언들 모아봤는데 말씀드린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중간에 자막이 옆에 좌측에 좀 나가는데요. 그게 공교롭게도 후보들 얼굴을 좀 가렸습니다. 널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도 교대로 나갔으니까 공평하게 나간 걸로 했으니까 좀 널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근데 유독 지금 홍준표 후보의 영상이 좀 많이 등장해요. 어떤 이유입니까? 이렇게 공방의 중심에 있었던 홍준표 후보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토론을 보고 나왔던 참석자들이나 또 홍준표 후보도 나오면서 나한테 질문을 많이 안 하더라. 내가 겁났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방 영상 목소리를 모았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건 아마 홍준표 후보와
대화를 하다 보면 약간의 공방적으로 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홍준표 후보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상대 후보의 뭐 허점을 찔렀거나 아니면 그 외의 부분을 자극하면서 이제 약간의 설전으로 번진 것 같은데요. 이제 스트롱맨이라고 문재인 후보를 10분 만에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문재인 후보에게 이겼을까요? 홍준표 후보의 말문을 막히게 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집권하면 북한 먼저 가겠다. 그 말은 취소하시는 겁니까?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다면, 완전 폐기할 수 있다면 우리 홍 후보님은 북한에 가지 않겠습니까? 예, 입만 다시는 홍준표 후보의 영상이 참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신정수 차장. 네. TV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저렇게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이례적인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홍 후보가요, 이번 토론 있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문재인 후보하고 같이 맞짱 뜨면 10분 만에 제압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10분이 아니라 요 단락만 보면은 거의 한 2, 3분 안에 오히려 홍 후보가 제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간상에 아마 제약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질문, 뭐 일자리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던 걸로 제가 보기엔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됐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 것 같기도 하지만 홍 후보가 어쨌든 본인이 호언장담했던 그런 수준의 그 어떤 혹이 있는 토론 모습은 이번엔 보이지 못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치권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특히 바른정당에서 지금 좀 전에 자막도 나갔는데요. 바른정당이 홍 후보에 대해서 좀 악담을 펼쳤습니다. 10분 만에 제압한다더니 10초 만에 되치기를 당했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 홍 후보 할 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석호 기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반론을 또 제기했죠. 예,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뭐 6분을 주고 3명의 후보자를 검증을 하려고 하니까 뭐 나한테 시간이 없는데 뭐 대체 검증을 할 수 있겠냐, 내가 뭐 말할 기회나 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도 어저께 시청을 하다 보니까 꼭 3명의 후보한테 6분 동안 질문을 해야 된다. 이 규칙이 한 후보한테만 집중적으로 질문하다 나머지 2명은 그냥 곁다리 양념식으로 질문하는 모습이 약간 좀 어색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뭐 토론의 방식의 문제니까 저희가 이제 왈발부할 문제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저도 계속 이제 어제 끝까지 봤습니다만 사실은 뭐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토론의 품격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검사 출신에 하는데 어떤 대통령을 되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툭툭 내뱉는 것보다는 좀 더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한 의견들이 각 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홍준표 후보도 좀 유념을 해서 다음 토론회부터는 좀 더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러한 지적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뭐 토론을 많이 해서 서로 검증이 되고 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두 원하는 방식으로 또 토론 방식이 발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토론회 이후에 인터넷에서는 후보들의 말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 바로 세탁기였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모래시계 검사, 황금토, 국가대개혁. 대한민국은 세탁기에 한번 넣고 사감 돌리고 1년만 돌리고 정권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그러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 후보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못 빠져. 아니요, 완전히 나왔습니다. 그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세탁기가 삼성 세탁기입니다. 네, 세탁기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 뜨겁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저 세탁기 발언 인터넷 반응도 좀 많이 엇갈리죠? 네, 우선 뭐 보면서 웃을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라는 네티즌들의 반응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선은 토론에서 이게 논쟁이 나올 법한 이야기냐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가 세탁기에 돌리겠다라고 했던 건 국가 대개혁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어떤 내용을 개혁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 세부 내용들은 전혀 나오지도 않고 토론이 되지도 않고 토론을 다 보고 나서 삼성 세탁기만 남았다. 이런 약간 비아냥이 나왔을 정도인데요. 이런 분위기는 뭐 재미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뭐 아까 최석호 기자가 말한
토론의 품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본질을 넘어선 약간의 감정 싸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감정 싸움이었다. 최석호 기자. 지금 또 계속 또 삼성 세탁기 뭐 특정 상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최석호 기자는 당시에 저 단어 딱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세탁기가 어떤 세탁기인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삼성 세탁기가 아니고 홍준표 후보가 들어갔다 왔다는 세탁기가 어떤 것인가? 드럼 혹시 세탁기인지 아니, 혹시 성완종 게이트에 재판받은 것을 가지고 세탁기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러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얘기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뭐 아니 그러니까 세탁기에 들어갔다는 걸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나왔다는 건데 그 재판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홍준표 후보도 아실 겁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왜 삼성 세탁기를 거론했는지 저희가 또 준비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콕 집어서 왜 그랬을까요? 누리꾼들이 해석이 분분한데요. 토론회 이후 저희 채널A에 출연한 홍준표 후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성 얘기를 굳이 하신 거는 앞서 얘기하셨던 노무현 정부 때 삼성이 출연한 8천억 그 얘기 때문인가요? 이제 심상정 후보가 이제 삼성에 대해서 정오하듯이 네. 미워하는 거 보고 꼭 네. 그럴 필요 있느냐 그 뜻입니다. 네, 토론회를 마치고 어제 저녁에 채널A 종합뉴스에 출연한 홍준표 후보의 말이었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심상정 후보를 거론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네, 심상정 후보와 이제 삼성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적인 설전을 벌인 거였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기업이 왜 정규직 채용을 꺼리겠느냐, 그건 바로 노동의 유연성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해고가 어렵도록 해놨다, 이런 경직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자 오히려 심상정 후보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 건 정경 유착 때문이다라고 꼬집었고, 또 특히 국민에게 권력을 받아서 대기업들한테 청년 고용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게 아니라 정유라 씨 말 사주라면서 오히려 최순실 게이트를 들먹이면서 이렇게 반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홍준표 후보가 뭐 이 논쟁 때문에 삼성 이야기를 한 거라고 설명을 하니까 뭐 우선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 자체에서 그렇게 밀리고 이런 모습은 그렇죠. 아니었어요. 그렇죠. 밀리는 양상이 아니라 이제 삼성의 그 정규직 채용, 기업의 대기업 정규직 채용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홍준표 후보는 경남 도민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라면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러면서 꼼수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사실상 누가 뭐 밀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어저께 TV 토론이 벌어진 직후에 어제 바로 이 시간에 5년 전에 문재인 후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랑은 전혀 또 다른 모습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심 차장, 네. 문재인 후보 굉장히 좀 격한 반응을 보일 만한 질문이나 답변에도 좀 굉장히 여유로운 표정을 짓던데 네. 무슨 단련이 그만큼 된 건가요? 한 5년 사이에 좀 많이 토론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전까지만 해도 뭔가 민감한 질문 이런 거 있을 때는 굉장히 막 정색하고 딱딱한 모습 보였는데, 친북 좌파다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거칠게 공격을 해도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는, 어떻게 보면요, 약간은 능글능글해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정치인 그 내공이 붙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오히려 약간은 아마추어 같다고 해야 될까? 표정이 고스란히 앵그리 홍이라는 그 검색어 같은 것들이 화제가 될 정도로 설전이 벌어지고 뭔가 상대방의 공격을 받으면 이렇게 표정을 찐 걸 있는 그대로 그 여과 없이 표출하면서 오히려 문 후보가 조금 더 내공 있어 보인다, 유들유들해 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좀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에 흥분하고 이런 모습이 또 특유의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상당히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유로워 보였지만 그 속내는 그다지 그렇게 여유로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알 텐데 2번이나 이름을 잘못 부르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유시민 후보님은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예. 후보님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유죄 받으면 사면
안 하겠다. 이 자리에서 입장 밝히실 수 있습니까? 이재명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좀 긴장을 하긴 했나 봅니다. 자당 소속이었던 유시민 교수랑 이재명 성남시장을 거론할 정도였는데요. 이현수 기자 보시기엔 어땠습니까? 네, 조금 긴장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약간 이름을 2번 정도 잘못 부르는 실수고 바로 잡혔는데요. 그렇게 큰 실수로 보이진 않았고요. 그리고 또 뭐 심정숙 차장 얘기하셨듯이 그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토론에서 달라진 모습들, 여유 있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뭐 이름 2번 틀린 거는 크게 이렇게 큰 실수로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